나는 이제 우파 내부의 싸움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도망을 가면 그쪽 사람들이 나를 안 옮길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라고 걔들이 나한테 질척거릴 수 없게 나는 확실하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걔들이 절대로 용납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기 제일 좋은 그 핑계 아니야? 그리고 오늘 홈런을 2개를 쳤어요. 예, 오늘 홈런을 2개를 쳤기 때문에 유이재명 지지 선언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과연 시모는 무슨 이유로 갑자기 뜬금없이 유이재명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시죠?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의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요. 예,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파가 아사리판이 났기 때문에 지들끼리 존나 쳐 싸우고 있어. 지들끼리 존나 쳐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나는 진심 걔네들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 수 없게 나한테 말도 걸고 싶지 않게 그럼 확실하게 내가 스탠스를 정하는 수밖에 없거든. 걔네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 명확하잖아. 왜냐하면은 사실 일단은 저는 이제 정책만 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봅니다를 분명히 했고, 만약에 이재명의 정책이 이상해지면은 저는 바로 버릴 겁니다. 미리 얘기해요. 정책이 나와 노선이 같지 않으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런을 할 거예요. 일명 이제 유시민이 얘기한 B네요. B입니다. 전형적인 B입니다. 왜냐? 난 정치인을 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맞잖아. 내 삶을 좋게 만들 도구 이하도 아니에요. 잘생긴 건 아이돌을 빨아야지. 왜 정치인을 덕질하죠? 과거이나? 잘생긴 건 아이돌을 빨아야지 왜 정치인을 덕질하죠? 과거의 박시원 대답해보세요. 저도 씨발 내가 그때 알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말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극우판과 선을 긋고 싶었어요. 네, 탈극우를 원한다. 내가 저기 밑바닥까지 다 보고 왔는데 이건 아니라고. 아니, 나는 이제 저 극우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진심으로. 예, 탈극우를 원한다. 나는 이미 바닥까지 보고 왔어요. 예, 떠나고 싶다. 저들의 저런 지리멸렬한 싸움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미 죽은 사람들, 뭐 이재명이니, 이재명이래. 이승만이니, 박정희니, 노무현이니, 5.18이니, 4.19니, 다 옛날 일이잖아요. 당장 사람들 지갑 지켜주는 게 먼저 아니야? 저게, 특히 저 불법 도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사고를 쳐서 부모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과거의 이념전은, 2년 전보다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먹고 사니즘을 해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년 전은, 80살 노인들끼리 노인정에서 할 거지. 실무 얘기를 해야 하는 정치판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노선을 변경한다고, 노선도 다르고, 나는 내 관심사가 따로 있다. 문조털레오 파는 거. 지금 사실 조금 민망해진 게요. 나는 유이재명 그거 되게 아무 생각 물론 이제 약간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되게 놀라서 올렸거든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9천이 넘었어. 아니 그냥 나 되게 심플하게 쓴 건데 나 되게 그냥 진짜 오늘 저 카르텔의 목을 따버리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곧 휴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약간 그걸 했는데,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뭘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조금만 족 같으면 바로 탈출이에요, 저는. 저한테 의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만 족 같으면 무조건 탈출이에요. 나는 나에게 의리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가 나에게도 의리를 기대하면 안 돼. 예. 내가 그래서 아니, 물론 그런 건 안 하지. 뭐 통수를 치고 이러진 않아. 어지간하면은. 나한테 지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민주당 복당해달라는 얘기도 오늘 나왔었어요. 어떤 분이 계속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정청래가 당대표인 당에는 안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복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문조털레유들이 자꾸 와가지고, 예, 문조털레유들이 또 개깝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싹 다 차단탕을 매겨놓고 왔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 심각해.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싹 다 차단했어. 나 민주당 당원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차라리 이재명으로 때문에 분당이 돼서 이재명 당이 새로 생기면 거기는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예, 조국 문조털레이와 한솥밥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 문조털레이와 한솥밥 먹고 싶지 않아요. 문재인이 어땠냐면요. 문재인이 전형적인 테이커였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의 죽음을 무기로 빚받으러 왔단다. 이 화법을 썼다니까요. 너희 노무현 죽은 거 슬프지. 그러니까 나 찍어. 너희 나한테 노무현한테 못한 거 다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노무현한테 가진 마음의 뭔가 부채를 나한테 갚아. 갚아라는 식으로 대리수령 해건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의 대리수령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저희 방은 일배 금지예요. 용어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전형적인 테이커의 화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커 아닙니다. 페이커 아니고 테이커입니다. 테이커. 그러니까 착취적인 유형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의 죽음을 뭐라고? 무기로 자기들이 대신 빚을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기는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인 거야. 문재인은 철저한 착취자였어요. 철저한 착취자 유형이었다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지 좋은 것만 날름날름 골라 먹는 거고, 조금만 공격 들어오면, 감히 노무현의 친구를 막 이런 식으로, 플러스 회피야. 그 다음에 뭐라고? 자기 약점은 전부 노무현 방패 써서, 이게 진정한 고인 모독 아닐까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닥에 사기꾼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어제 내가 오랜만에 안정근 대표 방송을 봤어요. 그 럼블에서 하는 거 그걸 우연히 봤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 우파 바닥에 떠도는 사기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걸 들으면서 되게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야, 사람들 눈에 내가 존나 개 사기꾼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아니, 럼블이 그 스트리밍 사이트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 벨라도. 그 법인 이름이 벨라도예요. 예, 저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럼블이라는 데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보면은 100%다 사실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100% 사실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사정이 좀 있어서 저 지금 목소리도 변조하고 아바타 쓰는 거 보세요. 저 개인의 개인의 신상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뭘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권 대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고 팩트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뭐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 좀 꼬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내막을 대충 아는 얘기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상황이 곤란해지거든? 그거를 되게 꼬아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도 되게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나는 사기꾼이란 생각은 안 들어. 왜냐면 자기가 컨텐츠 세일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상 일베가 어둠의 노삼으로 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념 정당으로 가버리면은 답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규모가 커져가지고 실용주의 노선 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해찬이 이제 없기 때문에 조만간 분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분당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저는 지금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 또 정청래가 되면은 분당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을 늘리는 건 하수고, 지금 보수들은 다 저 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나 문조 털래유나. 그나마 팽창 전략이 유이재명인데, 과연? 아직은 약해.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네. 그쵸? 네.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월 이후를 기대해보자. 그때가 본판입니다. 당장 6월 이후에 저는 신천지 오픈하면은 정청래가 날아갈 수도 있거든. 예. 6월 이후를 좀 기대해봅시다. 예, 지선 이후를 한번 기대해봅시다. 그때가 진정한 도파민 대파티의 시작일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좀 접어두시고 6월 이후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수미상관이 됐네요. 국힘도 똥을 싸는데 민주당이 더 심한 똥을 싸고 있어서 이념주의 정당으로 가는 게 지금 서로의 망하는 사유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의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제3지대가 나올 수 있을까? 개빡셀 텐데. 하고 그 추미애라는 벽은 높았다. 예, 친명의 대책은 아직 모른다. 네,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근데 확실한 건 정청래가 똥을 싸서 국힘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국힘이 저지랄을 해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웃기죠, 상황. 진짜 상황 진짜 뭐같이. 정당학도 복이 많지, 지금. 그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하나 해줄게. 그 정가은 목사님 나왔잖아. 그 병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 팩체크만 좀 해드리면은 병보석이거든요. 아파서 나온 거예요. 병보석이고 조건이 좀 주렁주렁 달린 걸 보니까 그게 나는 대충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 굳이 얘기해봤자 뭐 누군가에게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병보석이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근데 지금 나온다는 건 지금 나오면 황교안이 그걸 싫어할 거예요. 예, 황교안이 이 소식을 싫어할 겁니다. 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황교안이 이번 보석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제 세습 싸움을 아들과 딸의 전쟁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들 쪽도 사실상 이제 장인을 감아가지고 황교안 쪽에서 장인을 감았어. 그래서 아들 딸이 지금 다 이렇게 좀 술렁술렁 넘어가는 황교안의 이제 코앞까지 갔던 상황에서 지금 병보석이 나온 거라 쉽지 않을 거야. 이제 황교안은 거의 다 된 밥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 사람들이. 이번에 황교안이 미국 갈 때 정광호수 아들 장인 이제 사돈을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또 감았어.
그러면서 황교안 쪽에서 사실상 이렇게 냠냠냠냠 하던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쪽에서 광화문을 통으로 먹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병보석으로 나온 거라고. 예. 먹기 직전에 지금 갑자기 병보석으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지금 황교안 쪽에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확하게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혁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혁당과 그 4당 연대를 주도하던 그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허허 웃고 마는 거죠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근데 어쨌든 입구에서 지금 다 먹기 이제 꼴깍 직전에 갑자기 아가리가 쫙 벌리고 갑자기 병보석으로 짠 하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중에는 이제 노무현 때 혹시, 노무현이 당선됐을 때가 언제지? 그때 혹시 아마, 그래, 미성년자는 없구나. 예.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랑 뭐 탄핵당했을 때 이때쯤에, 그때 이제 저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누가 죽였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노무현은 이명박이 죽인 것도 지분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엄밀히 말을 해서 노무현을 죽인 건 같은 진영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이 내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신은식 대표 실드 칠 때 그 얘기 했잖아. 너 하나만 감옥 가면 끝난다고 이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1월 15일 날 잡혀갈 때, 거기에서 인간 스크럼을 안 짰기 때문에 전신배가 씨발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때 여론전 몰이 하던 거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응? 그런 식으로 한 명 딱 잡아. 그래가지고 모든 건 다 걔 때문이야. 걔만 아니었어도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정말 나는 그래도 민주당 쪽이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파 쪽은 그게 다 먹혔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먹혔어. 근데 좌파 쪽은 아니야 지금. 자 보세요. 네. 이거를 어제 일요일이었잖아. 어제 일요일인데 시방쇼라고 그 신인규랑 박영식인가? 그 사람 거기 두 명이서 하는 시방쇼라고 있어. 거기 이정주 기자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친문은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피똥 싸고 사고 치고,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파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이념전에 뇌를 바쳤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파에 희망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파 사람들은 이미 논리와 이성을 버렸어. 감정과 이기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가 뇌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고. 정말 미안하지만 리버스 광우병이에요, 지금. 리버스 광우병이야. 내가 광우병 인자 복균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리버스 광우병입니다.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친문은 꽃놀이패야. 나는 권한만 주장하고 욕은 만약에 자기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해. 지금 지들은 지금 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무서운 거야. 지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받기 싫어. 그러니까 민생이고 나발이고 국민들이 힘들고 그런 거 알 바 없지. 나만 살면 그만인데. 아니 민생이고 나발이고가 뭔 중요해. 나만 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보안 수사권이니 검찰 개혁이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가지고 계속 시간에 질질 끄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잘못되면 욕은 이재명이 먹겠지. 자기들이 아무리 똥치를 해도 저 멍청한 우파들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욕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막 트롤을 쳐. 근데 자기들은 아무도 욕을 안 해. 정청래 요새 멸공청래라고 오히려 응원하잖아. 왠지 알아요? 지금 우파 사람들은 이기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어. 윤석열을 희생양으로 써서 한쳐먹이는 덕질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열혈 우파 사람들 정말 미안한데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남이 좆되는 거 구경하고 싶어하는 동덕여대길 남자애들의 연장선일 뿐이야.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7조 채무가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지 봐봐요. 7조 채무가 있다. 경기도는 힘들다. 어? 뭔가 경기도에 문제가 있어. 근데 김동연은 욕하면 안 된다고 면죄부를 신호를 준 거야. 그럼 김동연 전임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공격해라라고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라니까. 일베보다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악질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미 딴지에 뇌가 절어져 버린 사람들은 맹신해요. 맹종한다고. 시키는 대로 딱딱 메커니즘이 돌아가잖아. 추미애가 뭐라고? 와, 추미애가 돈이 없어? 경기도에 7조나 빚이 있어? 그럼 하는데 김동연이 문재인이랑 사진을 찍었네? 그럼 김동연을 공격할 수 없잖아. 그러면은 김동연 전의 새끼가 누구지? 아, 이재명이네? 그래, 역시 이재명이 나쁜 새끼야. 이재명을 공격하자. 이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 노골적인 악의를 나는 너무 잘 보여. 하지만 민주당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할 수 없어. 내부 총질이라고 할 거거든. 조국이 김용남을 그렇게 때렸는데 조국은 성골이니까 때려도 말을 못해. 너 왜 그렇게 때립니까? 라고 말을 못한다고. 근데 이 지랄을 대놓고 떨어도 다른 사람들은 천명행인 조국을 욕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뻔히 보이는 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감히 욕할 수 없어. 문재인을 감히 욕할 수 없어. 민주당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계속 패고 있는 거야.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요, 문재인 깜빵 들어가는 날, 솔직히 말할게요. 방송 다 지우고, 계정 다 지우고, 다 없앨 거예요. 이제 의무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거든. 문재인 깜빵 가는 날, 나 이거 방송이고, 나 뭐, 트위터 계정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삭제하고 사라질 거야, 나는. 내 현생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 이 악의 카르텔을 깨고 싶다고, 나는. 작년 1월에, 한참 동계 사태 일어나고, 이게 뭐였어? 지금 대진년 몰이랑 똑같은 거잖아. 지들 거슬리는 사람 다 대진년 몰이 지금 하듯이 나한테도 그 지랄 해가지고 나 짱깨로 몰았잖아. 근데 디시인사이드는 시간 많은 새끼는 못 이겨요.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깔끔하게 아웃을 해준 거잖아. 그러고 서부지 뭐 터졌고 내가 18일에 아웃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19일 새벽에 바로 터졌잖아. 그렇게 사고 치려고 정상인들 하나씩 밀어낸 거야, 걔들이. 왜냐면은 사고를 쳐야지 미국이 개입을 해주고 미국에서 큰 게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 1월에 때 그러고 나서 나는 DC나 이런 거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 근데 전신배몰이 이게 지금 저 전신배를 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 부린다는 건 이해를 했어. 이해했어. 증거도 있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한수 쪽에다가 제보를 하려고. 근데 결국에는 무쓸모가 되긴 했어요. 예, 제가 다른 루트로 도움을 받았지 저쪽 도움을 받은 건 아니야.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연락을 하면서 우리 방송 보던 사람들이 켈로게를 가래. 켈로게를 가래. 거기 증거를 박제를 하재. 그래서 했어. 박제했어. 그래서 박제를 했어. 근데 광고가 졸라 달리는 거야.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광고였어요. 이런 광고 있죠. 이게 농담 아니고 2분에 한 번씩 달려. 근데 저 코드 있잖아요. 이 글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프로그램 코드 언어라서 내가 봤을 때 DC인사이드 내부에서 뭔가 중국 쪽 서버가 털렸거나 그래가지고 저런 게 돌아간 것 같아. 이게 한국에서 쓰는 그 코드가 아니라 중국 해커한테 털려가지고 광고가 거의 한 5분에 한 개씩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저거가 대처가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광고가 졸라 달려서 켈로겔이 그거를 수습을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직업상 저런 코드나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요. 네, 저런 거를 지우는 법을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괄 삭제를 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장을 받았어. 광고 지우개로. 제가 광고만 지우는 조건으로 들어갔죠. 이제 팥딱이 됐죠. 팥딱 이응이응이 됨. 왜냐하면은 저 갤러리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광고만 지우려고 들어갔어. 실제로 광고만 지웠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어디 갔냐.
제가 공지를 썼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잠깐 보고 올게요. 나는 진짜로 그냥 광고만 지우러 들어갔던 거라서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해서 보시면, 잠시만요. 네. 네. 여기 제가 그냥 공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광고를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를 하려고 나타난 거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내용을 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다 뭐 그렇게 확인을 일일이 진짜 다 확인을 해가고, 사유나 이런 것도 다 적어주고, 저는, 어? 내역을 보니까 여기, 봐봐요. 보시면,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보시면, 타 갤러리 침공 표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타 갤러리 좌표 찍기 이런 거 안 한다. 침공하러 가자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고 인신공격 하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온건하게 관리를 했거든. 저 광고가 털리는 것 그거 털리는 것도 있는데 광고가 많이 달리면 게시물을 광고 핑계로 삭제를 시킬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나는 원래는 광고를 지우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 어그로 끄는 거 그런 것만 지우는 걸로 그냥 했어. 그리고 욕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네. 욕 많이 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뭐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건이나 이런 게 빡빡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던 점 감안해서 신고글 관련해서 아주 선명한 거 제외하고는 운영진 회의 거쳐서 내가 운영진 회의가 뭐였냐면은 주딱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딱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 응응 이러고 하고 그냥 끝이었어, 그게. 4월쯤에는 이제 3, 4월 요때쯤 돼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디가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기로한테 줬어요. 해서 낮에는 제가 지키고 밤에는 낮엔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제가 보고 있다가 제가 자면은 밤에는 기로가 광고를 지어줬어. 그래서 나 때문에 기로까지 맨날 고생을 했다 어쩐다는 게 그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로가 밤에 이거를 같이 관리를 해준 거예요. 광고 지우고 우리 맨날 하는 건 솔직히 광고 지우고 나는 그 사이에 짬 날 때마다 디자인 해주고 나는 디자인하고 겔 관리해주고 디자인하고 겔 관리해주고 증거 박제하러 다니고 일도 해야 되고 죽을 맛이었지 나는. 나는 진짜 죽을 맛이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탄핵이 됐잖아. 맞잖아. 그때 홍보물 내가 하루에 한 번만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홍보물 3개씩 기본적으로 뽑았으니까 이제 내가 봉인해제한 다음부터는 그냥 고퀄리티로 한두 개씩만 뽑았는데 그때 막 한참 그 헌재 앞에서 집회할 때 카드뉴스 만들고 막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탄핵이 됐어. 그 윤어게인이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4월에 이제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면서 4월 4일에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어게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때도 그 윤어게인 그 홍보물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놨잖아.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자유대학 애들이 자꾸 지들이 원조다 할 때마다 내가 그 짤 꺼내면 걔네들 조용해지고 이랬었단 말이야. 봐. 19년, 20년에 그 교양 강의하는 리박스풀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인데 이거를 갖다는 식으로 혼동을 하게 만들어서 댓글 부대 수장인 것처럼 이현주 의원은 1차로 명예훼손을 했어. 1차로 명예훼손을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시청자들이 2차 가해까지 한 거야 지금. 얘네들이 1차로 명예훼손을 하면서도 얘들도 지들이 찔리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그래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안 주는 방식으로 피해갈라 그래 얘네들은. 꼭 넣어야지 이게 기승전결이 완성되는 정보를 일부러 뺀다니까. 아까 전에 내가 그 박시원 가발 그거 봐봐. 2024년에 3주 동안이라는 걸 빼먹는 거야.
이거를 딱 빼먹고서는 전혀는 가발을 빨았으니 가발견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억울하지. 24년에 그때는 다들 좋아할 때였잖아. 그때 60몇 프로 났어요, 지지율. 그때 나 딱 3주 보고 공약이 이상해서 바로 탈주했다니까? 근데 나를 영원한 가발견이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엄청나게 저열한 짓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회의원한테 한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까지가 1차로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구라인 걸 자기들도 슬슬 들키니까 이제 다시 꺼내온 논리가 뭐냐면은 두 번째로 꺼내온 논리가 뭐냐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민주당원으로서 이승만을 찬양하는 저런 발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 방송을 한 황희도는 일베 출신인데요. 이현주는 안 되고 황희도는 괜찮은 거야? 황희도 일베 출신인데? 지가 얘기했는데? 그 황희도는 되고 이현주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는 완전히 그냥 논리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선동인데 사람들이 이거에 당하고 있었던 거야. 잘 모르니까. 솔직히 이거 저쪽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 이 내용. 이렇게까지 딥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내가 짠 나타나서는 증거 같은 거 다 보여주고 막 조사해온 내용 도표 같은 거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도 이게 엄청나게 막 문어발처럼 퍼져 있는 조직이고 관련된 내용이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게 맞다라는 걸 자기들이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거야, 똑같이. 왜냐하면은 여러분, 기론의 집에서 물을 끓일 때도 100도에 끓죠. 우리 집에서 물을 끓여도 100도에 끓죠. 싸먼 막으로 집에서 물을 끓여도 100도에 끓죠.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요, 객관적 현상이라는 거는, 진실이라는 거는 기론의 집에서 물을 끓여도 100도고요. 싸먼 마구로네 집에서 끓여도 100도고 L형의 집에서 물을 끓여도 100도예요. 어느 집에서 물을 끓여도 물은 100도에 끓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는 안 되면 그럼 황희도도 안 된다고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내로남불. 내로남불 해서 이분이 이를 물어보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걸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려놨어요. 기본적으로 드려놓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주로 이제 꺼내는 내용이 뭐라고? 완전히 허위사실. 이현주가 유이재명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이런 거 있죠. 이거 완전히 허위사실이니까 이제 제보를 하면 돼요. 제보를 하면 되고 이현주의 과거 발언 자체가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황희도는 어쩔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나는 이 두 개의 파해법을 다 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자기들 진영 일은 원래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아. 원래 자기들 진영 일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어도 상관없고 저렇게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솔직히 저 사람을 뭐 딱히 그 뭐 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지나가다가 개소리를 하길래 저게 말이 되냐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데다가 황희도한테 우리 제보 메일 보냈던 거 있어요. 어? 내가 황희도랑 깨대시한테 보냈던 거 보낸 마일함에 다 있어요. 아니 없으면은 그거라도 되는데 지가 안 본 거지. 어쩔 건데. 그래가 지가 막 바쁘다고 못 본다는 식으로 처음엔 막 보내라고 해. 그래놓고 지가 바빠서 못 본다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꿔. 네. 그래서 내가 깨대시한테도 보내봤는데 깨대시도 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크숍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엄청 힘든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의원실 공지를 봤는데 글자가 너무 많은 거야. 글자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게 제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 제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보를 받을 때 이제 메일 주소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법적인 내용이 모욕적인 거랑 이제 성희롱 이런 것까지 다 있으니까 너무 선을 넘어서 이거를 제보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6시간 전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오다 보니까 요거를 공지를 하셨는데
다 글자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2버전을 만들었거든요. 네, 해가지고 요거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예요. 요런 거는. 네, 이건 AI로 글자 작업한 거고 제가 이게 AI랑 좀 섞여 있어요. 초안을 AI로 작업을 하고 포토샵으로 디테일을 다 잡았어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의원실 공지 보고 만든 자세한 거는 이제 공식을 봐라. 왜냐면 내가 공식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 주소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고 이제 게시물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욕설인지 허위 사실을 했다는 건지 요런 거를 좀 해야지 이제 그 뭐지 무슨 표였지? 하여튼 무슨 뭐 사건 일람표 같은 뭐 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 나도 지금 너무 옛날 일이라서 내가 고소한 게 좀 옛날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돼. 하고 이제 업로드 연월 시가 보여줘야 되고 캡처란 PDF 있어야 되고 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글자로 이렇게 구절절 적는 것보다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좀 가독성이 좋잖아요. 예, 해가지고 작성자와 게시 내용을 법적으로 특정하려면 정확한 일시가 필요하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좀 알려달라. 요 부분까지도 제가 요거를 확실하게 적어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록색 버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버전. 예, 파란색 버전은 좀 더 글자가 좀 작긴 해. 해가지고 대신에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는 뭐뭐라고 욕설한 거, 뭐뭐라고 허위사실한 거 이런 것만 정리를 해도 보좌관들 일이 훨씬 줄어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캡처, 뭐 PDF 이런 거 증거 자료 줘야 되는 거랑 정확한 업로드 일시가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6시간 전 어제 이렇게만 되면 증거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자세히 보기를 해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게 해달라고 요런 부분까지도 제가 요거를 다 예, 포함해가지고 요거를 요쪽 메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2종류를 만들었어요. 예,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잘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보 보내는 거 할 때 요런 거 그래도 하나라도 나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까 그 길게 글로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글로 있는 거보다는 어? 그래도 요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보기 편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제가 요걸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2개를. 취향껏 골라 쓰시라고. 그래서 잘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올림픽 공원 이슈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리박스쿨에 대해서 기초반 정도는 다 뗀 거야. 기초반을 다 떼고서 이현주 몰이를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봐도 내용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아예 모르니까 자꾸 당하고만 있었는데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분들도 대응을 할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이현주 의원이 어찌됐든 조국 합당하는 걸 막아줬잖아. 조국하고 합당했으면 진짜 민주당 이번에 선거 조질 뻔했거든? 반타작도 못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현주가 합당을 막아줘서 지금 당이 그나마 망가질 뻔한 걸 겨우 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게다가 지금 2번째로 또 구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현주는 지금 민주당을 지금 한 벌써 2-3번씩 구하고 있는 거야. 이현주 일병, 민주당 구하기. 민주당 일병 구하기. 이현주의 민주당 일병 구하기가 1번이 뭐라고? 1번 날치기 합당 막아서, 지선, 본전이라도 겨우 찾게 해줬다. 망한 건 정청래 때문이고. 해줬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이번에 쟤들이 공지에 몰리니까 또 이현주 의원 조롱하다가 선을 넘었어. 성희롱까지 하니까, 저쪽도 이제 명분을 잃은 거야. 안 그래도 일배 때문에 시끄러운데, 일배들이 하는 짓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거야. 그동안은 풍자라는 이름으로 자꾸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베랑 스타벅스랑 저 배제고등학교랑 시끌시끌한 시즌에 이런 짓을 해버렸잖아. 그것도 하필이면 성적인 문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을 공격할 때 꼭 비겁하게 성을 공격하잖아. 여자라는 부분을 공격을 하고 음란한 이미지랑 합성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혔잖아. 음란한 이미지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잖아.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지, 이제부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는 처벌을 받아야지. 내가 옛날에 아이돌 빠순이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이 새끼들이
멈추질 않는 거라고. 이제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범인을 쫓다 보니 또 뭔가 카르텔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이현주 의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또 긁혀서 나오는 인간들 보면 또 라인이 그렇고, 이번에 결국에는 그래서 황희도까지 파묘가 됐죠. 아빠 친구들 찬스 오지게 어 백 의혹이 나왔다. 내가 찾음. 아니 그 의혹을 가질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어. 왜냐하면은 내용이 너무 딱 보이는데, 이해찬 이상하게 싸고 돌더라고. 근데 이해찬을 스폰싱 해준 회장님의 그 친구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하고, 솔직히 황희도가 그 프로게이머 이후에 경력이 없어요. 따로 경력이 없다니까. 아버지가 무슨 시민운동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애한테 무슨 아버지 그거에서 다 백으로만 뭘 했지. 얘가 따로 제대로 뭔가 사회생활을 했던 그 이력이 제가 조사한 거에선 안 나왔어요. 억울하면 해명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일단은 제가 조사한 거는 다 했고, 이제 개소리 하면은 들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증거랑 같이 해서 다시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막연히 얘기하는 거랑 실제로 미친 애들이 왔을 때 1대1로 조질 때랑 또 이게 디테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선동하는 애들 나오면 저 부르시라고. 아니면 저한테 캡처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증거랑 해서 같이 보여드린다고. 그렇게까지 얘기 다 해놨어요. 이렇게까지 일단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현주 의원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현주 의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혼자라고 저렇게 린치를 가하는 게 너무 추잡해 보이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뒤집어 씌우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지. 예, 시몬의 정체는 비대칭 병기가 많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문조털레요의 천적이다. 네, 요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요렇게 지금 바람을 타고 또 이렇게 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회복될 수 없어요. 일단 한번 상처가 나면은, 그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하고 이제 반박이라든지 뭐 리방몰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증거랑 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반박을 해줄 거예요. 하고 황희두가 맨날 뭐 토론하자 어쩌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도전장을 내민 지 한 일주일 됐거든요. 조용하네요. 예. 아니 나 리박스쿨은 정말 많이 조사를 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제보를 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알 사람은 제 이름을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뭐 헛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나름 침투 취재 많이 했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뭔가 그거를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토론을 하면 되는데, 뭐 내가 너무 확고라서 안 받아주는 건가? 그래서 막 황희도가 자꾸 무시하니까 내가 만든 도표를 황희도 페이스북에 막 갖다 박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답 없죠?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과연 7월 7일 이후에도 뭐라고 떠드는지 보고요. 7월 7일 이후에도 저런 식으로 또 거짓 선동을 이어나간다면은 리박스쿨 자료는 모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해서 경찰이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싣고 넣을 거예요. 7월 7일 이후부터는. 자꾸 보면은 황희도가 자꾸 말 표현이나 이런 걸 되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안 보여. 왜냐면 내가 도표동현님 2한테 처음에 이제 황희도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해놓은 대화 내역을 찾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실질적으로 리박스쿨이 어떤 식으로, 리박스쿨이라고 사실 되고 있지만 리박스쿨을 알았으면 그 뒤에 트루스코리아가 있다는, 트루스코리아라는 이름을 말을 못할 수가 없어. 근데 황희도가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꾸 리박스쿨 이렇게 좁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진짜 조직인 트루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 왜냐면 트루스코리아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개신교 카르텔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들, 엮여있는 고유애들이 이미 명단이나 이런 것도 다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일반인인 내가 찾을 정도면 맘먹고 뭔가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아니요, 식견이 좁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되면 걔가 밥그릇이 깨지는 거잖아. 걔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계속 강의 다녀야 되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 강연료 받아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은, 걔는 직장을 잃는 거고, 내가 걔 배경도 다 조사해봤거든요? 걔도 보니까, 아버지 덕을 많이 받더만, 아버지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더만, 아버지 친구들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금수저야, 걔. 운동권 수저야, 운동권 수저. 아이고. 걔도 보니까 프로게이머 제외하고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본 이력이 없던데? 그냥 다 백이야, 다 백. 아, 그거 이미 다 파묘 끝났어요. 너무 간단해서 나 찾는데 딱 10분 걸렸어. 아니, 나 딱 10분 만에 얘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저 자리에 꽂혔는지까지 10분 만에 다 찾았다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누가 그냥 황희도 제 아빠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딱 한 줄 봤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찾아볼까 하고 딱 10분 만에 다 찾았어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문학 카르텔 있잖아. 문학 카르텔. 특히 이제 이해찬의 운동권 카르텔하고 이 문학 카르텔이 한 몸이잖아. 그걸 이제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주던 양반이 희도 아빠랑 친구였어. 엄청나게 가까운. 네, 그 책방 카르텔하고 운동권 카르텔이 사실상 한 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희도는 내가 금방 찾았어. 그러니까 희도가 확실히 천룡인이야. 희도가 천룡이니까 그 깨대시 같은 경우는 희도한테 저렇게 자료만 제공해주고 솔직히 조금 호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희도 덕분에 겸공도 나가고 겸공도 나가고 그리고 완전 조국 쪽에 완전 앞잡이더만. 김도영 기자,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가 그 최민희 의원이 스타벅스 커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러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시다가 눈치가 보여서 컵에 옮겨 담아 먹더라 이 얘기만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사러 갔다 만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최민희 의원 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싸우려고 하시는지 어. 모르겠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뭔데? 아이고, 조심해. 해. 7월 1일부터 저기 뭐죠? 유튜브? 망법이 개정 아니요, 시작되면서 아니 뭐 내가 본 거라 가지고 별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뵀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 언제? 그랬다. 스타벅스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여기 계셨다. 있고 다른 컵에다 그걸 따라서 마시더라고. 언제? 최근에? 사태 이후에. 본인이 산 거예요? 아니 누가 그건 주머니에 모르지. 있는 거지? 본인이 사서 올라온 것 같아. 그치, 본인이 사서 올라온 것 같아. 예. 근데 뭐 그러니까 먹을 근데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굳이 따라서 올라오는 당당하면 거는 그냥 먹으면 되지. 따라서 뭐. 옮겨 먹는 거는 이제 네. 그게 신경을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나는 마셔도 된다고 봐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거 마실 수밖에 갖고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렇게 다른 컵에 따라 마시게 됐나? 사실 본인들이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맞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근데 그런 최민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나가요? 최고위원을 도전하려고 지금 선언은 안 한 것 같지만 행보를 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정청래 대표하고 바짝 정청래 전 대표하고 바짝 네. 이렇게 함께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최민희 의원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요새 회관을 많이 가니까요. 이제 보좌진들도 의원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좌진도 네. 이게 좀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누가 사다 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 근데 김도영 기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다가 눈치가 보여서 컵에 옮겨 담더라까지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깨대시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깨대시나 최민희가 지금 원팀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냐면은 최민희는 스타벅스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김도영 기자는 분명히 최민희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다가 그러니까 출처는 불명해요. 마시다가 컵에 옮겨 담는 걸 봤다라고만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 기억에 가물가물해요.
대충 이랬다. 근데 이거는 맞아. 확실하게 마시다가 컵에 옮겨 담았대. 요거였잖아, 확실해.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민희는 나는 스타벅스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깨대시가 이제 김도영 기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 팀이라니까. 깨대시가 저쪽에 원팀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아니다. 저쪽 우파 유튜버들 다 정청래 응원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그때 자료랑 다 보내줬는데 쉽더라고요. 그럼 뭐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는 뭐다? 지령이 내려오는 관계다. 내가 설마 싶어서 DM도 보내고 트위터로 멘션도 날리고 다 했거든? 근데 다 씹더라? 내가 제보 씹으면 뭐라 그랬어? 제보 씹으면 이 새끼들 제대로 된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 이거 지령이라니까, 지령. 그리고 기로가 얘기했어. 제 말만 저러고 안 잡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제보 메일 보냈는데 안 읽었다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제가 2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도표를 보냈었거든? 근데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유 권한을 다시 취소했어. 원래 황해도 쪽도 이희천이나 이런 거 조사하는 줄 알고 같이 조사하자고 내가 연락을 했어. 근데 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씹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 뭐. 아니 뭐 연락 씹는데 그러면 굳이 같이 그거 할 거 없잖아요. 나를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도영 기자를 거짓말쟁이는 뭔데 김도영 기자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일보 김도영 기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 저래? 이러면서 이거 아마 제보받았다는 걸 수도 있어. 하여튼 그래가 앞에 있다 내용만 나는 지금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깨듯이도 그렇고 황희도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네, 일단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죠? 내가 그래서 지금 트루스 소셜에다가 영어로 음모론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내가 막 썼어. 시몬스 배드라고 있어요. 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죠? 되자마자 지금 문재인이 조국을 사면해라 하고 있죠? 조국을 사면해라. 이러고 있죠? 해서 내가 지금 내가 민주 친문이 된다고, 내가 정청래는 민주 친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라고? 국힘에 있는 반윤 세력들, 조경태를 위시한 민주당으로 이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최대 정당이 될 수 있다니까요. 친명이 탈당을 하고 극한의 경우.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안 되는 건 뭐라고? 이해찬이 있는 한 안 됩니다. 탈당은 아닙니다. 탈당 엔딩은 안 돼요. 조경태는 가능해요. 예, 조경태 정도는 받아줍니다. 친명이 쭈구리로 남으면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 200석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진짜 민주당이 200석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의 목표는 되게 심플해요. 20년 집권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집권하는 게 목적이라고. 민주당의 지각 변동은 이해찬이 죽으면 시작될 겁니다. 이해찬이 죽으면 시작될 거라고. 근데 이해찬이 아직 젊어요. 73이면은. 참고로 국힘 원로들은 90살이에요. 90살. 국힘 원로들 90살이라고. 이제 좌파들의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해야 되나? 지형도를 좀 얘기를 하자면요. 수도권이 친명이 많고요. 예, 수도권이 친명이 많고 호남은 친문입니다. 얘들의 격전지는 나머지 지역은 조금 다 작은데 수도권하고 호남이 얘네 주력 그거잖아요. 근데 수도권에는 친명이 많은데 호남은 친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왜냐면은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잖아. 경상도 연고지가 경상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가 답지 않게 몸을 좀 사리는 이유가 뭐냐면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60%대로 이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약간 실수하셨는데 그 30%는 넘었어요. 33%예요. 찬대가 33%예요. 61%. 정청래가 61%로 이겼는데 찬대가 33%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대의원인가 뭔가 하여튼간에 중간에 당원 중에서도 좀 높은 거 있지. 그거에서는 찬대가 이겼어요. 하나에서는 찬대가 이겼어. 다른 건 다 청래가 이겼는데 딱 한 분야에서만 찬대가 이겼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 내 편이 아닌 거야. 100%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정청래가 알아. 그리고 대의원이 뭐라고? 대의원이 내가 그때 민주당 가입 왜 했다 그랬어. 내가 민주당 왜 가입했다 그랬어. 누가 대의원 나간다 그래서 도와달래서. 근데 가입만 하고 안 도와줬어 결국. 근데 가입만 하고 안 도와줬어. 내가 까먹어가지고 가입하래서 가입만 해놓고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가입을 한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자기가 괜한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서 저쪽은 부담되는 부탁을 했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하고 나는 가입만 해놓고 물어볼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까먹었어. 가입을 하라 그랬는데 왜 하라고 했는지를 기억을 못한 거야. 그리고 가입을 하고 당비가 나가는 채로 그냥 있었던 거야. 그니까 붕어가 없어요? 예, 찾아볼게요. 나중에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니까 가입만 하고 내가 근데 가입했다고 말을 안 하는 바람에 까먹었어. 까먹고 가입했다고 말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입을 안 한 줄 알고 자기가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연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비만 계속 내고 그냥 뭐 투표 같은 거 할 때 그냥 투표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 대의원이라는 게 사람을 모아야 되는 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대의원이라는 게 그 약간 사람이 좀 많이 모아야 되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대의원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니 당협위원장은 지역별로 있는 거. 월청 뭔데?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까먹어가지고 내가 가입을 했다고 얘기를 못해서 그냥 그냥 얼레벌레 넘어간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하여튼 밑에 뭐가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대의원이 되려면 나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좀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그 방구쟁이들이 자기를 완전히 달가워하지 않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관여층들이 지지를 안 해. 의원들, 대의원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안 해. 이게 정청래한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뭐라고? 오르자마자 이춘식이 터졌으니 청래 복장도 같이 터짐. 빨리 김치 터짐 콘을 쓰세요. 예, 이때가 바로 김치 터짐 콘을 쓸 때입니다. 오르자마자 이춘식이 터지니까 이춘석이 터지니까 뭐라고? 정청래도 같이 터지는 겁니다. 같이 펑펑 터지는 거야. 예. 청래석이 청래석이 와르르르. 그러니까 이춘석이에요, 춘석. 예, 준석이란 이름에 점 하나를 찍으면 춘석이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내 냉장고는 터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AI 정책을 맡은 이춘석이 AI 주식을 사들였다. 개처맞기 딱 좋은 에피소드죠. 네, 여기 사진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랑 LG CNS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미리 이제 베이스로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좌파들이 지금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구조가 되어 있다. 실리파와 원안파입니다. 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차명거래죠. 그리고
해보자면 실리파랑 원한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실리주의 할 때 실리주의파가 있고요. 원한이라는 건 뭐라고? 말 그대로 앵그리. 예, 원통하다 원통의 그 앵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리파는 뭐냐면 친명이에요, 친명. 그래서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정규재 아저씨라든지 조갑재 아저씨라든지 요즘 이재명 옆에 보면은 옛날 우파 인사들이 붙어 있는 게 있죠. 그러면서 이현주도 실리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보면은 수도권 기반 아니면 경상도 있다.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협치를 하자. 예, 그리고 뭐라고? 우파들 눈치를 봅니다. 자기들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마음이 변할 거라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모두의 사랑을 받고 싶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원한파가 있죠. 원한은 앵글이에요, 앵글이. 지금 제일 앵글이한 사람 누구야?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이 없어. 그래서 그냥 혁신당이 되어버린 어딘가가 있죠? 조국당인데 조국이 없어.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친문 개파들. 지금 문재인이 조만간 재판이 열리죠. 예, 재판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호남 개파들은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나는 화가 나 있어. 나 지금 화났어.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예, 이 상태라고. 그래서 뭐라고? 반미도 같이 해요. 미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반미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원한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핍박받았다는 피해식이 있어요. 그래서 반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털보는 이쪽입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예. 적폐청산, 검찰개혁. 네. 그래서 이제 조국당에다가 이제 정청래라든지 민형배라든지 최강욱, 네, 최강욱 등등. 네. 최강욱이 요즘에 아주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은 급하게 우회전을 하지만 뭐라고? 네. 이재명이 우회전을 하고 온건파가 돼버리니까 이재명 별명은 원래 막산이잖아요. 막산이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회전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도파민이 누구라고? 정청래 세잖아. 이재명의 센 부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지금 점점 떠는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센 노선으로 박찬대도 솔직히 점잖잖아. 그 양반 엘리트 노선만 걸어온 사람이라고. 코를 파서 문제였지. 코 파고 돌아오십시오로 바보 돼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박찬대는 까일 게 없어요. 그 경망스럽게 춤추고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정청래는 솔직히 개그맨이잖아. 엄청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런 센 부분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도파민을 위해서 정청래를 픽을 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작이 됐을 때 정청래가 세게 나가기를 바라고 뽑은 거잖아. 세게 나가기를 바라고 뽑았는데 뭐라고? 세게 나가기에는 심지어 전라도 친문이 사고를 쳤네. 이춘석이 사고를 쳤네. 지금 심지어 오늘 김건희 여사 그 특검 갔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이게 더 이해충돌 심해요. 지금 그거보다 이게 더 이해충돌이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정청래가 칼손절한 거야. 지금 2030이 문조 털레요를 대하는, 그러니까 보는 느낌이 이제 영포티 피프티들이 학생 운동할 때,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학생 운동할 때 박정희 전두환 보는 기분일 거라고. 지금 문조 털레요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정도로 정말로 그 정도 취급을 받고 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문조 털레요가 2030들한테는
운동권들이 자기들이 박정희나 전두환에게 느꼈던 그 막연한 증오들 있잖아요. 복수심, 너희 때문에라는 그 증오요. 그게 저 애들한테 있다고. 조국 그 위선을 막 실드 치면서 입으로 쌌던 그 똥들이 걔네들 가슴에 다 비수로 하나씩 다 박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2030은 문조털레유를 증오해요. 정말 이게 냉정하게 알아야 돼. 혐오하고 증오한다고. 얘네들이 쓰는 수법이 지금 미정계라고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조건 절대선이어요. 자기들은 무조건 절대선이고, 상대를 무조건 악마예요. 상대는, 그러니까 사실상 실체 없는 상대 악마화예요.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기들 약점이 지적당하면 뭐라고? 전부 뭐라고? 저 악마가 나를 음해한 것임이라고 몰아가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팬클럽의 형태로 굉장히 흑화해요. 그러니까 광신적인 팬클럽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컬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나 오히려 종교라든지 뭐 팬클럽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같은 그 사이비라든지 전부 다 이 정치인 팬클럽까지 전부 다 이 사이비라는 이건데 결국에는 처음에 잘못 배운 거예요. 본 게 문제라 항상 타깃은 저관여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계엄 퀴즈 아니면은 뭐라고? 그래서 저관여층이었던 커뮤니티들 대깨문으로 먹힌 것처럼. 지금 계엄 퀴즈들 모아서 윤어게인 전사로 키운 것처럼. 정확히는 부정 전사로 키운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저관여층들을 얘네들의 타겟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잡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너는 선택받은 전사다 라고 세뇌시켜서 자꾸 사람들한테 미션을 줘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겁줘요. 나치의 선동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람시 어쩌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은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비슷한 모델을 봤을 때 되게 씨발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2030이 보수화된 거요? 문조털레오 때문이죠. 보수화된 이유? 그러니까 문조털레오 때문인데 그리고 내가 장동혁을 그나마 응원을 하는 것도 어찌됐든 지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개헌을 반대를 하잖아. 하고 내각제 그냥 순식간에 프리패스 가발부터 시작해서 그쪽 패거리들을 어쨌든 억제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답답한 거야. 어찌됐든 장동혁은 안 내려가려고 자기가 진짜 똥줄 타기에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이해는 돼.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장동혁을 위해 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가.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누구 편도 아닌 입장에서는 방법이 매우 잘못되긴 했어.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니까? 근데 먹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은 지금 제일 문제는 사람들이야. 그 오래된 올드비 민주당원들 있지. 내가 민주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른바 진보 진영이 다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족쇄에 좀 들어가 있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원팀충으로 가고, 아직도 원팀충이야. 근데 그러다 망한 당이 있어요. 새누리당이라고. 아니, 그러다 망한 당이 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갈 때 그 시즌 보고 있는 것 같거든? 지금 민주당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갈 때 딱 그 시즌 보고 있어요. 한 2014년쯤. 2012년에서 2014년 그 사이쯤에. 저러다가 2015년에 역전당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까 민철이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그 민주당은 거룩함을 버려야 되는데 민철이 걔도 지금 지욕심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최고위원 나간다고 그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자기 장사하기 바빠서 내가 지금 거기다 말을 하기가 좀 그래. 왜냐하면은 전략을 잘못 잡았고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그 혐오 가지고 뭐 자꾸 뭐 그 강의파리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민주시민 교육을 하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퍽이나 잘 또 귀 기울여 듣겠다. 무슨 그 뭐지? 뭐더라? 그 뭐야? 그 MC 무연? 나 MC 무연인가 그거 들어보고 진짜 기절 초풍할 뻔했거든. 그런 저급한 걸 저는 그게 MC 무현이 아니라 다른 거였다고 해도 싫어했을 거예요. 무슨 뭐 예를 들면 MC 두한이었어도 저는 싫어했을 거라고. 근데 애들은 그런 걸 조롱하는 거고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어른들이 어떻게 저런 걸 좋아해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젤 두한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진짜 기함 정상적인 사람 봤을 때 기함하는 게 애들은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야. 옛날 아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을 제일 무서워했으나 요즘 아이들은 불량 테이프를 제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교조화 되면서 애들이 그 반감으로 우경화되는 거라고. 아이고. 네, 빠각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솔직히 말을 하면은 원인 분석부터 결론까지 다 틀렸어. 내 기준에서는 원인 분석부터 결론까지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일단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당원 분들은 지금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노무현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노무현 탄핵 때를 잘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랑 아주 유사했어요. 지금이랑 아주 유사했다니까? 그 노무현을 누가 탄핵했는지 잘 떠올려 보셔야 돼. 문조털레유랑 내가 화끈하게 결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응?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하고, 노무현을 그렇게 빨았으면서, 이게 안 되나 봐, 잘. 그러니까 그 착한 거룩한 나를 못 버리는 거야. 지금 개싸움을 할 텐데, 내가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그래도 같이 품어야 됩니다 할 때, 제가 뭐라고 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냐면요. 민주당 사람들이 자꾸 품으려고 하는, 아니, 버릴 때는 좀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지. 근데 암세포를 저렇게 생명이라서 저 숭고한 이유를 대면서 저렇게 같이 지내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잘 가세요지 뭐. 그나마 지금 김민석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결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지 인간은 성장한다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너무 편하게 지냈어. 다들 살찐 돼지가 됐어. 다들 살찐 돼지가 됐다고. 아니야, 지금 우파는 아니야. 장동혁이 지금 하고 있잖아. 장동혁이 한동훈 쳐내듯이 민주당도 문조털레유를 쳐내야 된다고. 아니 개혁은요 과감히 도려내야 돼요. 응? 개혁은 과감히 살점을 도려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장동혁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못하고 있어. 왜냐고? 강팀층으로 그동안 지내면서 많이 편했거든. 제가 진짜 못된 말인 거 알면서 지금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굴레를 못 벗어나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될 거예요. 새누리당이 될 거고 만약에 이재명 탄핵 드라이브가 걸리면 딱 그 바른미래당하고 갈라진 거 기억나시죠? 지금 조국혁신당 있잖아. 그러니까 친문들을 쫓아내가지고 아예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이건 친명이 세력이 없고 약해서가 원인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은 강팀충이 많아요. 강팀충이 많고 어찌됐든 문조털레에 붙어있으면 먹을거리가 많은데 왜 이재명이 됐는데 나한테 먹을거리가 안 떨어지지라는 불만이 되게 많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재명을 관계를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이재명을 탄핵 드라이브까지 가요 이거. 아니 내 말이 여러분 나의 예언을 헛듣지 마. 나는 지금 얘네는 탄핵까지 계산하고 다 얘기하는 거야. 유시민이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탄핵까지 다 계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문재인 이재명을 뭘로 비교해야 되냐면 이명박 박근혜로 보셔야 돼요. 박근혜가 말년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억나시죠? 어게인이에요.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해가지고 예산 팍팍 뿌려줬거든? 문재인 똑같이 예산 팍팍 뿌려줬잖아. 근데 박근혜가 나라비 줄인다고 쪼여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걸 쪼여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분명히 정권을 잡았는데 왜 우리가 먹거리가 없냐. 그거에 대한 내부에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다고. 최저시급 문재인은 10,000원으로 바로 점프해줬는데 이재명 너는 왜 12,000원 안 해주냐. 그 불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처럼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자리 달라는 대로 다 줘.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헤쳐먹게 해줘. 그거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라고요. 장동혁이 한동훈 쳐내듯이 문조털레오를 쳐내야 된다고. 민주당 사람들이 친문 패족을 해야 된다고. 옛날에 친노가 패족이 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주당의 역사를 몰라. 그 옛날에 친노 패족됐던 거 기억을 하나? 이 사람들이? 그 친노 패족이라고 불렸던 그것처럼 친문의 패족으로 만들어야지 이재명이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좌파 쪽 사람들도 맨날 황희두가 막 여론전 부대를 인용을 하네 뭐 하면서 댓글 부대가 뭐 이제 정청래를 괴롭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헛소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버스쿨 내용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근데 막 정청래가 막 이렇게 약간 정청래가 공격받는다. 정청래를 공격을 하는 게 우파의 댓글 부대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비대위계를 딱 들어가 보니까 멸공청래, 정청래 응원해요 이러고 있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이 되니까 팩체크가 되니까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가두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좌우에서 지금 다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서로 많이 지켜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 살펴보면서 누가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가를 보셔야 돼. 둘이 이렇게 날조된 정보로 싸움을 붙여서 좌우를 이렇게 피말리게 싸우게 만들어서 누가 이익을 보는지. 유튜버들이 제일 이득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속지 않아야 돼요. 이제 민생 이슈로 돌아갈 때예요. 이념전을 마칠 때가 왔어. 네. 이제 막 미국에서 큰 건데 이런 걸 좀 포기를 하고 민생 이슈, 당장 목전에 있는 당장 내 삶과 밀접한 부분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교육 쪽도 그렇고 문제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 이슈를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 가짜뉴스 처벌법 있잖아. 아님 말고 방지법. 저게 어떻게든 좀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네,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민철이가 진짜 큰 공을 세웠어요. 왜냐면 좌파 쪽 사람들은 저런 거 진짜 안 볼라 그러거든. 근데 지금 많이 열렸어. 하고 조국도 한몫했네요. 하고 이번에 시사인에서 김어준 호감도가 엄청 낮다는 것도 이렇게 설문이 나와버려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제 문조털레유의 이제 반격은 제가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일 거야. 저번 주 기준으로 다다음 주였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문조털레유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면 지금이 마지막 고비예요. 지금 이번 주 안에 뭔가 끝내놓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당장 수요일부터 유시민 등판이거든요. 예, 다음 주부터 당장 이제 수요일부터 유시민 등판이기 때문에 유시민이 노선을 정하면 유시민이 지금 이해찬 롤을 먹었어요, 벌써. 그래서 유시민이 정하는 방향대로 또 휘둘리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유시민이 입을 털면 오히려 망하지 않나? 유시민이 아마 입을 열어서 자기 팀을 오히려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요일부터 방송 뜹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의 등판을 보면서 유시민이 이제 3일 조지고 나면은 이제 매블쇼가 돌아오거든요. 매블쇼랑 헬마 라이브랑 다 이제 돌림 노래를 부를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참 여러모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네, 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좀 소프트한 걸로 할게요. 오늘 좀 하드하게 했으니까. 네, 내일은 좀 설렁설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좀 짜증이 나서 좀 과하게 불타올랐고요. 네, 그래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 좀 설명이 됐기를 바라고, 네, 좀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은 좀 편안한 이슈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아셨죠? 아,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모쪼록 민생 이슈를 잘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양당 다. 지금 다들 너무 이념전으로 가고 있어서,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념전을 빨리 마무리 짓고 진정한 민생 이슈로 저는 좌우가 서로 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납니다. 저는 좌파 우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쪽이 완벽할 수 없어. 그리고 한쪽 뜻대로 가면은 나라가 골로 가요. 문재인 때 봤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무슨 개지랄이 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우파가 건강해져서 예? 진정한 민생 이슈를 건전하게 토론하는 예, 그런 좀 서로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국익이 가장 우선되는 예, 그런 좌우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네, 해서 좌우의 날개로 대한민국의 화물을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